예, 안녕하세요. 예, 정우성 선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이 가르치는 국어에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뭐냐면요. 완전우성이라고요. 열성우성 아시죠? 왜 웃으시죠? 열성우성 아시죠? 열성우성. 국어의 열성을 제가 찾아보니까 완벽하게 우성으로 바꿔주는 그걸 바로 우리 생물에서 얘기하는 완전우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국어 저 너무 힘들어요. 열성이에요. 라고 하시는 분 있으면 완벽하게 우성으로 만들어 드리려고 강의를 합니다. 아셨죠? 예, 기대해 주시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강의할 내용은요. 바로 오늘 본 시험이에요. 제가 지금 녹화하고 있는 오늘 본 시험입니다. 그래서 6월 모의평가 비문학 나름대로 가장 어려운 지문이라고 생각되는 지문 같아요. 35번부터 38번까지의 지문을 한번 여러분 같이 보도록 할 거고요. 일단 시작하기 전에 좀 여러분한테 제가 하나 먼저 좀 드릴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을 완전 우성, 즉 국어의 우성으로 만들어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잘 지문을 읽거나 또는 해결할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그러한 무기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지문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지문 일단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문 딱 보는 순간 35번, 38번 지문을 딱 보는 순간 여러분이 느끼실 가장 먼저 느낄 생각은 이걸 거예요. 길다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가장 첫 번째의 무기는 첫 번째 긴 글은 끊어서 접근하라라는 겁니다. 너무 길기 때문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물론 한꺼번에 다 읽고 가는 게 여러분 최종적인 목표가 되시는 것도 좋고요.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 중에서는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선생님 글이 너무 길어서 제가 앞의 내용을 자꾸만 까먹습니다. 또는 혹시 잘 하더라도 그날따라 컨디션이 안 좋아서 힘들다라고 하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좀 끊어서 보시는 부분 잘 보시면 되고요. 분명한 건 두세 개의 글로 나눠지기도 합니다. 그 내용대로 끊어 읽으시는 거 조금 이따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과학기술 지문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그림을 활용하시는 것도 매우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실 거라는 겁니다. 보통은 있어요. 근데 이 지문의 특징 한번 딱 보시면 아는데 신기하게도 그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좀 생각하셔야 되겠죠? 안 되면 그릴 거예요. 아셨죠? 근데 매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또 하나 알아두시고요.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정보를 정리하는 방법으로 이 방법을 제안을 드릴 거예요. 수형도를 제안을 드릴 겁니다. 수용도 여러분 수학에서 배우셨죠? 바로 이런 식으로 그리는 그림을 말합니다. 근데 알아두실게요. 수용도를 왜 자꾸만 선생님이 강조할 수밖에 없냐면 이런 거예요. 정보가 많이 나열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4개의 정보가 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4개의 정보를 보통 어떻게 바라보시냐면 1, 2, 3, 4 또는 A, B, C, D 4개로 쫙 뿌려요. 그러다 보면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근데 사실은 잘 보시면 A, B, C, D가 사실은 이런 거예요. A, B 그리고 C, D. 어떻습니까? 정보 몇 개로 줄었어요? 2개로 줄었죠. 그리고 또 봤더니요. A, B도 또 A와 B 그리고 C와 D도 C와 D로 또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4개의 정보를 나열할 땐 그냥 단순히 4개지만 그걸 나누기 시작하시면 일단은 정보량이 줄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얘기했죠? 2개씩 만약에 나누거나 대상을 나누게 되면 사실은 그 속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반드시 나오는 출제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차이점을 많이 물어봅니다. 하지만 고난도 문제일수록 공통점을 물어봅니다. 이것까지 가시면 사실은 출제 포인트까지 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의 양 자체를 줄이는 것도 있고요. 또는 어떤 정보에 내가 집중해서 고난도 문제를 해결할지까지도 파악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관련해서 한번 선생님이 지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첫 번째 문단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1문단부터 가고요. 일단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1문단은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1문단 이후의 내용을 미리 파악할 수 있는 일종의 내비게이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알았죠? 내비게이션입니다. 또는 지도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사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글을 안 읽고도 글의 내용을 미리 예측할 수 있으면 너무 좋잖아요. 알고도 알아. 이것처럼 좋은 거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것에 대한 힌트가 바로 첫 문단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첫 문단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면 어떤 내용에서 여러분 첫 문단 파악하셔야 되냐면 일단 이거 파악하셔야 됩니다. 첫 문단 통해서 파악하실 가장 중요한 내용 바로 화제입니다. 바로 이 글이 무엇에 관한 글인지 파악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는 그리고 첫 문단 이후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를 파악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글은 또 하나 좀 알아두실 게 있어요. 이 글은요. 그리고 더해서 뒤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일종의 배경 지식도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파악을 해주시고 첫 문단 읽어보시면 정말 제가 장담하겠습니다. 도움 많이 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은 여러분 수능날 당장 가서 딱 적용하기 힘들 수 있어요. 안 하다가 하면요. 평소 연습 많이 하시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한번 이 지문에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화제에 해당하는 부분들 보시면 일단 이걸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이걸 뭐에 관한 글이에요? 힌트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반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대부분은 첫 번째 문단에서 화제로 나오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물론 반복된다고 다는 아니에요. 하지만 매우 많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여기서는 어떤 게 계속 어떤 반복되냐면 키트라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두 번째 줄에 보니까 여러분 한번 네모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모 쳐볼게요. 두 번째 줄에 이렇게 나와 있죠. 검사용 키트라고 나와 있어요. 네모 한번 쳐보시고요. 그리고 쭉 보니까요. 중간중간에 키트, 다양한 태의 키트, 이런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문장엔 이렇게 나와 있어.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측면 유동 면역 분석법을 이용한 다양한 종류의 키트가 개발되고 있다라고 나옵니다. 좀 세심하게 더 들어갔네요.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네모 쳐볼게요. 측면 유동 면역 분석법 영어 LFIA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모 치고요. 이게 바로 이 글의 화제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글은 일단 짐작하겠습니다. 이걸 못 외우겠네요. IA 키트에 관한 내용이 바로 이 글의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선생님 이거 많이 도움될까요? 예, 근데 도움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글이 무엇에 관한 내용을 잡고 가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일단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갑니다. 이후 내용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읽은 부분에 사실 나와요. 대부분의 이후 내용은 첫 문단 맨 마지막 부분 보시면 알 수 있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측면 유동 면역 분석법을 이용한 다양한 종류의 키트가 개발되고 있다라고 나와요. 그러면 지금 했던 내용 똑같은 거죠. LFIA를 이용한 다양한 종류의 키트예요. 다양한 종류의 키트가 등장을 합니다. 그럼 선생님, 뒤에는 이게 나오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똑똑하십니다. 맞아요. 이후 내용은요, 여러분 뭐 나올 거냐면 이거 나올 겁니다. 다양한 종류의 키트 나올 거예요. 기대하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갑시다. 이거 나오기 전에 열어볼게요. LFIA. 분명히 제가 화제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거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잘 모르시잖아요. 아마도 먼저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나올 것 같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됐어요? 그리고 나서 배경 지식 해당하는 부분은요. 사실 처음엔 좀 찾기가 좀 어렵기는 해요. 그런데 일단 이거 하나 힌트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선생님이 배경 지식 해당하는 부분을 좀 가르쳐 드릴 건데요. 일단 이런 부분 한번 보시면 돼요. 글을 읽는데 선생님 첫 번째 문단 잘 이해 안 되는 부분, 좀 어려운 듯한 표현이 있어요 라고 하는 부분 일단 밀치 쳐주세요. 그 내용 물론 첫 문단에서 끝나는 내용 아니에요. 뒤에서 다시 얘기할 내용입니다. 앞에서 대신 한번 깔아주고요. 뒤에서 반복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한번 체크해보자고요. 알았죠? 배경 지식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몇 번째 줄이라면 다섯 번째 줄입니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밑줄칠게요. 항원, 항체 반응을 응용하여입니다. 됐죠, 여러분? 항원, 항체 반응을 응용하여. 그래서 배경 지식에 해당하는 거는요. 바로 이 LFIA에 관한 내용이고요. 얘가 뭘 활용하더라? 항원과 항체 반응을 활용을 하더라. 이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그리고
어디에요? 시료에 존재하는 성분을 분석하는 다양한 형태의 키트가 개발되고 있다. 아, 그리고 키트에 어떤 목적이 등장을 하네요. 보통 이거의 목적 지금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뭐야? 시료에 존재하는 성분을 뭐 하는 것? 분석하는 것이 바로 키트의 목적이구나 라는 정도 파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문단 여기까지 보시고요. 어때요? 뭐 이거 갖고는 사실은 많은 내용 좀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그걸 해석하신 거 보시면 첫 문단 독해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죠? 두 번째 문단 가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볼게요. 두 번째 문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것과 한번 연관시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후 내용 뭐 나올 것 같다고 그랬어요? LFIA에 관한 내용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 이거 나오니까 아마 예상해 볼게요. 뭐 나올까요? LFIA에 관한 내용이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선생님이랑 같이 약속을 좀 할 건데 뭘 할 거냐면 선생님이 판서를 할 거예요. 근데 사실은 판서하는 내용을 여러분이 다 밑줄 치거나 메모할 수 없죠. 그렇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판서하는 애들은 여러분 실제로 메모하거나 체크할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선생님이 흰색으로 체크할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건 바로 뭐 그냥 저는 설명 여러분이 이해하기 위해서 쓰는 부분이지만 여러분이 체크할 부분은 아니에요. 그냥 읽고 넘어가는 부분 또는 밑줄 치는 부분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빨간 노란색이 바로 여러분 체크하시거나 표시하실 부분 생각하시면 따라서 하시는 것도 매우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나름대로 이렇게 내가 지문을 분석할 수 있구나 가능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아까 얘기 드렸죠? 무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보시면요. 첫 번째 문장 볼게요. 첫 번째 문장 보시면 알아두실 게 있는데 이런 겁니다. LFI 키트를 이용하면 키트에 나타나는 선을 통해 액상의 시료에서 검출하고자 하는 목표 성분의 유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요. 사실 좀 알아두실 건 이걸 알아두시면 돼요. 아까 얘기했던 시료의 성분 분석 얘기했던 앞에 부분 있죠. 이걸 조금 구체화한 내용이라고 노란색 하면 안 되겠네요. 구체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되냐면요. 일단 여기 한번 체크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줄 갈게요. 두 번째 줄에 근데 뭐가 나오냐면요. 아까 성분 분석한다고 했죠. 이 성분에 해당하는 게 두 번째 문단에 나와요. 바로 뭐냐면 목표 성분입니다. 네모 한번 쳐볼게요. 목표 성분 한번 네모 한번 쳐보시고요. 일단 개념 나오는 건 여러분 체크해 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나서 그 앞에 부분에 괄호 한번 치겠습니다. 검출하고자 하는 부분에 괄호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바로 뭐냐면요. 목표 성분에 바로 뭐예요, 여러분? 정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이 키트의 목적 자체가 시료에서 성분을 분석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구체화하면 이런 거라는 거죠. 목표 성분, 바로 지금 여기 나왔던 검출하고자 하는 내용을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파악하는 게 바로 뭐다? 키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줄입니다. 같이 갈게요. LFI의 키트는 가로로 긴 납작한 막대 모양인데 시료 패드, 결합 패드, 반응막, 흡수 패드가 순서대로 나란히 배열된 구조로 되어 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실 좀 의아한 부분이에요. 그림이 있으면 딱 좋을 텐데 그림이 없어요. 그쵸?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림을 그려볼 거예요. 일단 시키는 대로 해보는 거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한번 그려보도록 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요. 이것 여러분 한번 실제로 그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되겠죠? 가로로 긴 납작한 막대 모양이라고 했으니까 실제로 가로로 긴 납작한 막대를 한번 그려봅니다. 됐죠? 그리고 나서 순서대로 나열이 배열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단 4개가 등장을 했어요.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되겠네요. 어떻게 되냐면 맨 왼쪽부터 갑니다. 맨 왼쪽부터 가시면 처음에가 시료 패드, 패드자는 뺄게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결합 패드, 그 다음 세 번째는 반응막,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흡수 패드, 이렇게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 체크하시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각각의 뭐 이름이 나와 있기도 하고요. 성질이 나와 있으니까 이것에 따른 나름대로 특징들을 좀 파악하실 필요가 있겠죠. 아마도 순서도 여러분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요? 순서대로 나올 가능성이 크겠죠? 그 다음 읽어봅니다. 시료 패드로 흡수된 시료는 역시 비슷합니다. 볼게요. 시료 패드의 역할 나왔어요. 보시다. 뭐 나온지 아세요? 봐봐요. 시료 패드로 흡수된 시료니까 시료 패드의 역할입니다. 흰색이니까 여러분 뭐 이거 메모하시거나 이럴 건 아니에요. 그냥 눈으로 보시는 겁니다. 시료를 뭐 한다고요? 흡수합니다. 됐죠, 여러분? 시료를 흡수하고요. 밑줄 치신다면 이동도 가능할 것 같아요. 시료 패드 네모 치시고 시료 흡수에 밑줄 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 결합 패드에서 결합 패드니까 일단 결합 패드 뭐 해야 되겠어요? 네모 치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복합체와 함께 반응막을 지나 여분의 시료가 흡수되는 흡수 패드로 이동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새로운 개념이 또 등장을 합니다. 봐봐요. 결합 패드에서 복합체와 함께 반응막을 지납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복합체와 함께 누가 넘어가요? 이 문장 보셔야 됩니다. 누가 넘어가요? 주어 나와요. 주어. 누가요? 흡수된 시료는이에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 체크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봐봐요. 어떻게 되냐면요. 결합할 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네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요. 시료가요. 뭐랑? 복합체와 함께예요. 복합체와 함께. 이 표현은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나오는 부분에다가 이 플러스 이건 좀 체크해 주세요. 실제로 여러분 복합체와 뭐라고요?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요? 함께 반응막으로 가요. 이렇게 가겠네요. 그쵸? 그리고 나서 여분의 시료가 흡수되는 어디로 이동해요? 흡수 패드로 이동하게 됩니다. 됐죠? 그 순서는 바로 이 순서로 쭉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 흡수 패드 나옵니다. 뭐라고 나왔어요? 여분의 시료가 뭐 한다? 흡수된다. 여기까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나서 보시면 지금 사실 근데 여기까지 쭉 갔는데 좀 새로운 개념이 하나 등장을 했거든요. 아까 뭐 나왔어요, 여러분? 복합체라는 게 하나 등장을 했죠. 그래서 일단 보시면 볼게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결합 패드에서는 여러분 두 개가 존재하는 거예요. 뭐가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봅시다. 뭐가 존재해요? 시료와 복합체가 존재하죠. 지금 선생님 살짝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나름대로 수용도 지금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 은근히 수용도에 해당하는 내용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일단 결합 패드에 시료와 복합체 있고요. 또 나옵니다. 한번 볼게요. 복합체는 중간에 있는 부분이에요. 금 나노 입자 또는 형광 비드로 등의 표지 물질에 특정 물질이 붙어 이루어집니다. 또 마찬가지 두 개가 나와요. 뭐가 두 개예요? 복합체 역시 두 개가 되는 거죠. 됐어요? 선생님 이거 체크 어떻게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일단 선생님 두 가지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옆에다 메모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단 제가 이제 메모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에요. 봐봐요. 수용도라는 선과 그리고 항목 정도만 메모하시면 돼요. 알았죠? 그것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 사실 선생님이 지금 흰색으로 쓰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적으시지 못합니다. 알았죠? 그러면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메모를 하신다면 제목과 그림과 제목 정도만, 항목 정도만 쓰시고요. 그게 아니면 사실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지문 자체에 표시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어떻게 나와요? 표지 물질에 특정 물질 돼 있죠. 그러면 어떻게 표시해야 돼요? 지금 한 것처럼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표지 물질, 특정 물질. 되셨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렇게 한번 메모하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 복합체입니다. 복합체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표지 물질. 됐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바로 특정 물질이고요.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할 건 이거네요. 표지 물질에 특정 물질이 뭐 한다고 여러분? 붙어요. 알았죠, 여러분? 붙어까지 밑줄 쳐봅니다. 붙어서 이루어지는 게 바로 복합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름을 통해서 나름대로 개념을 좀 확인하기가 쉬울 수도 있습니다. 복합체라고 얘기했죠? 복합이에요. 그러니까 봅시다. 표지 물질, 특정 물질, 복합이죠. 하나 더 갈까요? 봅시다. 결합 패드였죠? 그러니까 뭐가 결합해요? 시료와 복합체 결합합니다. 됐죠, 여러분? 바로 이런 식으로 결합하는 것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결합한 거 그 다음 갑니다. 어디로 넘어가요? 반응막으로 갑니다. 일반적으로 한 가지 목표 성분을 검출하는 키트의 반응막, 이제 반응막 넘어왔습니다. 반응막에는 항체들이 띠 모양으로 두 가닥 고정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밑줄 한번 칠게요. 두 가닥 밑줄 쳐봅니다. 두 가닥. 숫자 관련된 부분 좀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가닥 밑줄 쳐시고요. 그중 시료 패드와 가까운 쪽에 있는 가닥이 바로 검사선, 다른 가닥 표준선입니다. 선을 두 개 한번 그려볼게요. 반응막에 선이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됐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 이거 두 개를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선이 두 개니까 지금 하나와 하나가 있는데 하나가 뭐라고요? 하나가 검사선, 하나가 표준선. 근데 여러분 이거가 힌트예요. 시료 패드와 가까운 쪽입니다. 좋죠? 이쪽이 가까워요? 이쪽이 가까워요? 왼쪽이 가까워요? 오른쪽이 가까워요? 왼쪽이 가깝죠. 그러니까 이쪽이 바로 뭐가 되냐면 이쪽이 바로 검사선이 되고요. 얘가 검사선이에요. 얘가 바로 뭐가 돼요? 얘가 바로 표준선이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것도 뭐가 가능하다? 수용도 가능하죠. 검사선 노란색으로 갈게요. 수용도 검사선 그리고
표준선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이 정도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내용 쓰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제 내용에 해당하는 걸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수용동 그리다는 건 둘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둘이 공통점 또는 차이점 필요하죠. 둘 차이점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명칭에서 드러나요. 검사선과 표준입니다. 좀 느낌 오시지 않나요? 검사선 뭐 하는 애겠어요? 검사하는 애예요. 얘로 검사합니다. 표준선은 아마 뭐가 되는 애예요? 바로 표준이 되는 또는 기준이 되는 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확인 들어갑니다. 맨 마지막 12페이지 맨 왼쪽 맨 마지막에 표지물질 아까 했던 얘죠. 검사선이나 표준선에 놓이게 되면 발색 반응에 의해 반응선이 나타나는데 그 오른쪽 갑니다. 검사선이 발색되어 나타난 반응선을 통해 목표 성분의 뭘 파악할 수 있다? 유무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밑줄 칠게요. 목표 성분의 유무입니다. 아, 여러분 밑줄 쳐두시기 바랍니다. 목표 성분의 유무예요. 목표 성분의 유무를 따지는 게 바로 뭐다? 바로 검사선이고요. 그럼 두 번째 갑시다. 두 번째. 표준선이 발색된 반응선이 나타나면 검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는 거죠. 아, 검사가 어떻다?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는지의 유무가 아니라 여부라고 하면 되겠네요. 여부를 판단하는 게 바로 표준선이 됩니다. 좀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은근히 많은 뭘 그리고 있어요. 수용도를 그립니다. 그러니까 수용도가요, 여러분, 선생님 그냥 뭐 하나 전체적으로 그려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곳곳에 꽤 많아요. 그리고 수용도가 왜 도움이 많이 되실 거냐면 수용도를 그린다는 그 자체로 여러분은 일단 대상에 뭘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차이점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알았죠? 그러니까 일단 둘 뭐라고요? 구분 되셨잖아요. 됐어요?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문단 갈 거예요. 근데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약간 좀 느낌 오시죠? 그럼 여기까지가 바로 뭐의 내용이에요? 바로 LFIA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죠? 아, 하나 선생님 빠뜨린 게 있네요. 하나 빠뜨린 게 있어요. 봅시다. 제가 빠뜨린 게 아까 표지물질, 미안합니다. 두 번째 문단 여러분 중간 부분 봤더니 선생님 표지물질 아까 하고 특정물질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요. 둘이 붙어서만 나온다는 거 얘기했고요. 표지물질은 선생님이 아까 명칭 얘기했으니까 명칭에다가 선생님이 빠뜨렸나 봐요. 표지니까 뭐 하는 애겠어요? 당연히 표시를 나타내는 애예요. 그래서 여러분 볼게요. 12페이지 왼쪽에 마지막에 하나, 둘, 셋, 넷, 다, 밑에서 6줄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요. 표지 물질은 발색 반응을 통해 뭘 나타낸다? 색깔 나타낸다 돼 있거든요. 표지 물질 얘는 메모하는 건 아니에요. 발색 반응을 통해서 뭐 한다? 색깔을 나타납니다. 한마디로 티나게 하는 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표지 물질에 붙어있는 특정 물질은 히트 방식에 따라 뭐가 다르다? 종류가 다릅니다. 아, 얘는 좀 여러 개가 있나 봐요. 종류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종류가 여러 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 여기까지. 그리고 나서 다시 여러분 오른쪽 넘어올게요. 넘어옵니다. 그럼 여기까지 일단 보면 볼게요. 선생님이 이후의 내용 한번 예측해보자고 얘기했듯이 일단 LFIA에 관한 내용이 하나 나올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다양한 종류의 키트 나올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 두 번째 문단까지 내용이 뭐라고 보시면 돼요? 바로 LFIA에 관한 내용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혹시 종류 나오나 한번 살짝만 확인할까요? 세 번째 문단 첫 문장만 한번 볼게요. LFIA 키트는 주로 직접 방식 또는 경쟁 방식으로 제작되는데 뭐 이렇게 나옵니다. 봐봐요. 종류 나왔죠 지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뭐가 나오는가? 바로 종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선생님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긴 걸 한번 뭐해서 보자고 그랬어요. 한번 끊어서 보자라고 얘기 드렸죠. 한번 끊어볼까요? 실제로요. 그래서 여기까지 끊어보고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풀릴까요? 봤더니 여러분 35번 문제 문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먼저 보시면 윗글을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는 문제예요. 35번 문제입니다. 1번부터 한번 볼게요. LFIA 키트에서 시료 패드와 흡수 패드는 모두입니다. 모두 시료를 흡수한다. 모두 시료 흡수? 봤더니 여러분 어떤가 봅시다. 시료 패드는 당연히 시료 흡수하는 거 맞았죠. 근데 흡수 패드 여보다 시료 흡수인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뭐 하는 거야? 시료를 흡수한 거 맞네요. 1번 선지 맞습니다. 2번 선지 갈게요. LFIA 키트를 통해 검출하려고 하는 목표 성분은 항원 항체의 반응에 항원에 해당한다는데 이거는 사실은 조금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일단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걸로는 알 수 없지만 다른 선지로 한번 구할 수 있나 보겠습니다. 일단 이게 판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칠게요. 3번 가겠습니다. LFIA 키트를 사용할 때 정상적인 키트에서 검사선이 발색되지 않으면 표준선도 발색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검사선이 발색되지 않으면 표준선도 발색되지 않아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표준선은 뭐 하는 애였어요? 검사의 정상 여부죠.
얘는 뭐였어? 검사선의 목표 성분의 유무죠. 이럴 수 있지 않아요? 검산 정상인데 성분이 없어. 충분히 가능하죠. 그럼 선 몇 개 나타나겠습니까? 선은 하나만 나타나겠죠. 아, 물론 두 개가 나타날 수 있지만 어차피 얘는 분명히 뭐 했어요? 나타나겠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 아시겠죠? 35이 다 몇 번이에요? 바로 3번이 됩니다. 무슨 얘기 아셨죠? 바로 풀려요. 그 다음 4번 가겠습니다. LFI의 키트에 표지 물질이 없다면 시료에 목표 성분이 있더라도 이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표지 물질에 관한 얘기예요. 표지 물질 뭐 하는 애라고 그랬어요? 표지 물질 아까 했잖아요. 표지, 보여주는 애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발색하고 색깔 보여주죠. 그러니까 표지 물질이 없으면 어때요? 우리가 알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표지로 알 수 없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4번은 틀리고요. 5번 가겠습니다. LFIA의 키트를 이용하여 검사할 때 시료에 목표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검사선이 뭐 할 수 있다? 발색될 수 있단데요. 이거는 사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지금은 알 수가 좀 없는 부분이긴 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있어요. 35번. 우리 답 구할 수는 있었네요. 그쵸? 답 몇 번입니까? 답 3번이고요. 혹시 시간이 된다면 2번과 5번 선지 조금 이따 뒤에 부분까지 보고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근데 혹시 이렇게 일부분으로 해서 만약에 답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답이 안 나온 경우도 있어요. 종종. 그러면 일단 뭐 하시면 돼요? 선지를 제거해 주시는 것도 충분한 의미가 있습니다. 알았죠, 여러분? 그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얘기 드렸습니다. 혹시 저는 긴 글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저 너무 힘들어요, 선생님. 혹시 이런 사람이 있다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남들 내용 좀 끊어서 보시고요.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여러분 무조건 끊으시면 안 되고요. 지금도 어때요? 지금 나름대로의 선생님 생각할 때 하나의 내용이 끝난 거였어요. 맞죠? 그리고 두 번째 내용 넘어가기 전으로 끊은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좀 구분은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 계속 반복하지만 뭐가 중요해요? 첫 번째 문단이 중요했던 거예요. 끊어 읽으기 어때요? 됐죠, 여러분? 이렇게까지입니다. 그 다음 3문단 가도록 할게요. 3문단 가겠습니다. 3문단 다시 갈게요. LFIA의 키트는 주로 직접 방식 또는 경쟁 방식으로 제작되는데 방식에 따라 검사를 발색하는 의미가 다릅니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봅시다. 제가 이제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드디어 이제 얘가 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어갈까요? 그냥요. 세 번째 문단이 되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뭐 나오냐면 여기 LFIA의 키트에 뭐가 나요? 종류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것처럼 한번 봅시다. 직접 방식이 있고요. 직접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경쟁 방식이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당연한 거예요. 뭐 그려져요, 여러분? 수형도 그려지게 됩니다. 일단 여러분 이것까지 체크할까요? 개념 등장했습니다. 뭐 할까요? 네모치고 체크할 거고요. 그 다음에 수형도 그려집니다. 수형도까지 그려주시면 좋아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메모처럼 지금처럼 네모치 노란색 부분만 메모하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여기 기억니은 어떻게 해서요? 한 줄에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위로 이런 식으로 하셔도 괜찮아요. 그 체크는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 봤더니 방식에 따라 검사선의 발색 여부가 의미하는 바가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 둘의 차이점에 일단 뭐가 있냐면요. 이게 있는 거예요. 발색이 의미하는 부분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 아직은 모르죠. 조금 이따가 채워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줄 읽어봅니다. 직접 방식에서 직접 방식부터 시작하여 복합체에 포함된 특정 물질은 입니다. 여러분 찾아갑시다. 그러니까 이럴 때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생님 이거 또 복잡해요. 또 새로운 개념이에요. 근데 잘 볼게요. 이거 새로운 개념 아닙니다. 여러분 잘 봐요. 다시 한번 봐요. 직접 방식에서 복합체에 포함된 특정 물질입니다. 볼게요. 복합체 어디 나왔었어요? 아까? 여기 기억나시죠? 결합 패드 안에 있던 애가 복합체였어요. 그리고 이 복합체가 뭐였어요? 표지 물질과 특정 물질 기억나시죠? 두 개로 나눠졌죠. 그 중에 특정 물질이에요. 그리고 걔가 여러 종류라고 했지. 그러니까 얘가 여러 종류라고 얘기했던 얘도 결국은 여러분 뭐와 연관돼 있던 거예요? 바로 종류와 연관돼 있던 거죠. 그쵸? 종류와 연관돼 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럼 여기 봅시다. 특정 물질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특정 물질이 봤더니 뭐예요? 목표 성분에 결합할 수 있는 항체입니다. 뭐예요? 목표 성분에 결합할 수 있는 뭐라고요? 항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차이점이라고 할 수도 있을까요? 특징을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봅시다. 직접 방식에서의 특정 물질을 한번 봤더니 이건 여러분 밑줄 치셔야 돼요. 특정 물질입니다. 특정 물질 해놓고요. 선생님 똑같이 갈게요. 특정 물질 지금 밑줄 치셨어요? 또는 네모 치셨어요? 그리고 목표 성분에 결합할 수 있는 항체죠. 항체에 밑줄을 치고요. 그리고 뭐가 되는 거예요? 특정 물질 이퀄 뭐가 되는 거예요? 항체가 되는 거죠. 어느 방식에서는? 바로 직접 방식에서는요. 됐죠? 그래서 그 뒤로 보겠습니다. 시료에
목표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목표 성분은 이 항체와 이 항체니까 바로 뭐예요? 이거겠죠, 이거? 이 항체와 뭐 하고요? 1차적으로 결합하고 이후 검사선에 교정된 항체와 결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와 어떻게 결합한다고요? 얘와 일단 지금 뭐가 돼요? 목표 성분이 있겠죠, 여러분? 목표 성분이 있고요. 포함되어 있다면, 시료에 목표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봅시다. 만약에 여기 시료에 목표 성분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목표 성분이 있다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얘가 1차로 잠깐만, 선생님 노란색으로 하네요. 1차로 뭐 한다? 결합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서 봅니다. 이후에 검사선에 고정된 항체와 결합한다. 이후죠. 그럼 2차예요, 2차. 1차 때는 이렇게 하고 2차 때는 누구랑 결합한다? 바로 2차 때는 바로 검사선에 고정된 항체죠. 검사선의 항체와 결합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특징을 한번 보시면 어떤 특징이 있어요. 지적 방식의 경우는 특정 물질 이퀄 항체고요. 그래서 1차와 2차를 거쳐서 결합한다. 정리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런데 한편 경쟁 방식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볼게요. 이 같은 경우는 여러분 봅시다. 따라서 그 위에 봐야 되겠네요. 따라서 검사선이 발색되면 시료에서 목표 성분이 검출되고 판단하는 제일 중요한 거 안 했어요. 이거 안 했어요. 발색의 의미 안 했어요. 봅시다. 발색의 의미 어떤 거예요? 바로 발색되면 시료에서 뭐가 있다는 거예요? 발색된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발색의 의미는 발색됐다. 바로 검출되었답니다. 여러분 밑줄 칠게요. 발색의 의미 이퀄 바로 검출입니다. 발색 밑줄 그 다음에 검출, 밑줄 이렇게 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어요? 그리고 나서 한편 경쟁 방식에서는 예상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발색의 의미가 검출이 아니라 이제 얘 뭐겠어요? 검출이 아닌 거겠죠. 예상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뭐 확신할 수 없으니까 좀 이따 볼까요? 봅시다. 이때에 한편 경쟁 방식에서 복합체에 포함된 특정 물질은 목표 성분에 대한 항체가 아니에요. 이거 아니란 얘기예요. 이게 아니라 목표 성분 그 자체입니다. 볼게요. 특정 물질이 어떻게 되나 봤더니요. 특정 물질 이퀄입니다. 똑같아요. 특정 물질 이퀄. 여기였을까요? 특정 물질 이퀄 바로 뭐예요? 그 목표 성분 그 자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를 검출하려고 하는 건데 이 성분이 아예 특정 물질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여러분? 지금 아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볼게요. 그래서 만약 시료에 목표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면 시료의 목표 성분과 복합체의 목표 성분이 서로 검사선의 항체와 결합하려고 뭐 해요? 경쟁해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검사선의 항체와 결합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문제가 이 특정 물질에 들어있는 목표 성분과 뭐 한다는 거야? 시료에 있는 목표 성분이 서로 뭐 한다는 거야? 서로 경쟁하는 거죠. 뭐 하려고요? 뭐 하려고 경쟁해요? 바로 검사선의 항체와 결합하려고 경쟁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셨죠, 여러분? 그러니까 좀 경우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이름을 보시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직접 방식이니까 뭐예요? 직접 검출된 걸 드러내는 거예요, 발색으로. 맞죠, 여러분? 근데 얘는 경쟁 방식인 겁니다. 뭐와 뭘 경쟁시켜요? 바로 시료의 목표 성분과 그 다음 특정 물질 안에 목표 성분이 서로 뭐해서 경쟁시키더라는 거예요. 봅시다. 그러면 예상할 수 있죠. 발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발색은 얘와 반대가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얘는 발색하지 않아야 검출된 겁니다. 그러면 발색의 의미는 발색의 의미예요? 발색을 한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얘는 뭐가 돼요? 오히려 검출되지 않은 게 되겠죠. 이해되셨죠, 여러분? 바로 이런 식으로 가능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됐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리고 나서 네 번째 문단 봅니다. 한편 검사용 키트는 여러분 느낌 오시죠? 한편 세모치입니다. 여러분 근데 원래 우리가 배웠죠. 한편 하면 어때요? 내용이 이어지는 겁니까?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지겠죠. 그래서 끊어요. 봅시다. 또 그리고 내용도 많잖아. 그쵸, 여러분? 3문단 끊었습니다. 그럼 뭐 해요? 그냥 끊는 게 다가 아니잖아. 뭐 할까요? 넘어갈 거예요.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36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겁니다. 36번이에요. 봐봐요. 3문단 갖고 풀 거예요. 봅시다. 기억. 봅시다. 기억. 기억과 니은. 기억이 뭐예요? 기억이 바로 직접 방식이었어요. 그 다음에 니은이 경쟁 방식입니다. 한번 보자고요. 1번. 기억은 직접이죠. 직접은 니은과 달리 시료에 들어있는 목적 성분은 검사선에 도달하기 전 이전의 항체와 결합을 한다. 그러니까 검사선에 도달하기 전에 미리 한번 항체와 결합하더라는데 봅시다. 1차, 2차고 검사선이 2차였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얘가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뭐가 돼요?
먼저가 되겠죠. 1번 답입니다. 1번 답이에요. 맞죠, 여러분? 2번 가겠습니다. 기억근, 니은과 달리 시료에서 목표 성분을 검출했다면 됐어요, 여러분? 보시다. 검사선에서 항체와 목표 성분의 결합이 존재하죠. 여러분, 검사선과의 결합은 사실은 볼게요. 직접과 경쟁 모두 다 있는 거예요. 맞죠? 다 있는 겁니다. 2번은 틀려요. 3번. 니은은 기억과 달리 시료가 표준선에 도달하기 전에 검사선에 먼저 도달하겠뿐이고요. 이거는 사실은 표준선과 검사선이니까 사실 여기서 얘기하는 내용이 아니라 어디서 얘기하는 내용이겠어요? 아까 우리 그림 기억나시죠?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 검사선, 표준선. 순서 어떻게 됩니까? 시료 들어옵니다. 이렇게 와요. 뭐 먼저 만나요? 검사선 먼저 만나고 표준선 만나고. 이건 방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 얘 뭐가 먼저 만난대? 검사선 먼저? 이거 아니죠. 그쵸? 그래서 3번도 틀립니다. 4번 갑시다. 니은은 기억과 달리 정상적인 검사로 시료에서 목표 성분을 검출했다면 반응막에 아무런 반응도 나타나지 않을게. 아무런 반응도 나타나지 않는다. 역시 이거 사실 우리 아까 했던 거와 좀 비슷하지 않아요? 뭐 있었어요? 선은 두 가지가 있죠.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뭐예요? 물론 검사선도 있고 표준선도 있습니다만 어쩌다고 해서 무조건 뭐는 드러난다. 걔들은 검사라면. 표준선은 난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런 반응이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5번 가겠습니다. 기억과 니은 모두 시료에 들어있는 목표 성분이 표지물질과 항원항체에 반응을 한다. 여기 근데 문제가 있어요. 표지물질은 아까 얘기했지만 어떤 애였어요? 발색하는 애요? 색깔 내는 애요? 얘가 반응하는 게 아니라 여기 한번 봅시다. 지금 계속 다 누구랑 반응해요? 봅시다. 여기가 뭐예요? 지금 봅시다. 뭐예요? 특정 물질이죠. 됐어요? 이해되었습니까? 그래서 특정 물질이기 때문에 여러분 뭐 하시면 돼요? 역시 표지를 특정으로 바꾸시면 되고요. 여기서 하나 더 선생님이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아까 수용도 말씀드렸죠. 수용도 말씀드려서 선생님이 공차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선생님 공차 또 들어보신 분도 있어요. 공통점 차이점 찾는 거 중요하죠. 근데 의외로 잘 못 찾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힌트를 하나 드리면 보통 공통점 차이점 얘기하는 항목이 두 가지가 나오면 둘의 항목 자체가 좀 비슷한 경우가 많아요.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발색의 의미에 관련해서 두 개였죠. 됐어요? 검출되지 않는다. 맞습니까? 또 두 번째요. 특정 물질이 뭔지가 있어요. 항체와 목표 성분입니다. 좀 달랐죠, 여러분? 됐어요? 이 부분은 뭐예요? 이 부분. 검사선과 만나는 부분. 이건 뭐였어요? 이거. 둘 다 만나죠. 이건 뭐예요? 이건 공통점이죠. 됐습니까? 차이점, 공통점. 됐습니까? 그러니까 수용도 통해서 정보 파악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이고요. 실제로 평가원에서 글을 쓰는 많은 글들, 저는 거의 100%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수용도 적용되지 않은 글 없습니다. 아셨죠? 꼭 적용하시는 연습 해주시면 좋겠고요. 선생님 이거 다 어떻게 정리해요? 그래서 제가 썼잖아요. 노란색만 하세요. 노란색만. 알았죠, 여러분? 노란색만 체크하시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메모한다면 이 선, 네모, 그리고 밑줄 정도 쳐주시면 돼요. 알았죠? 그리고 선생님 중간에 이거. 이퀄 표시. 이거 중요합니다. 아셨죠, 여러분? 같다까지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 할 수 있으실 거예요. 이 정도는요. 됐어요. 20, 36번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넘어옵시다. 4문단 넘어갑니다. 한편 이제 넘어갈 거예요. 한편. 검사용 키트는 휴대성과 신속성 외에 정확성도 중요하다. 뻔하네요. 그럼 봅시다. 3문단에서 얘기할 주된 내용 뭐겠습니까? 바로 정확성이겠죠. 그렇죠? 정확성 관련된 내용 얘기할 겁니다. 보시면요. 근데 여기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또 여기서도 이제 뭐가 그려지냐면 수용도가 됐다 많이 그려져요. 알았죠? 됐다 많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얘는 좀 많이 그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지우도록 할게요. 우리 이거 다 문제 풀었으니까 이제. 그치?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수용도에 관련된 거 보면 맨 마지막 3문단 한번 볼 거예요. 3문단 보시고요. 일단 지금 얘기 드렸지만 정확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뭐 이거 필기하실 건 아니지만 일단 선생님 필기만 해볼게요. 여러분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여기 뭐가 나오냐면요. 일단 이게 중요해요. 네 번째 줄 가겠습니다. 키트가 시료에 목표 성분이 들어있다고 판단하면 이를 뭐라고 얘기한다? 양성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정확성에 관련된 부분 여러분 보시면요. 일단 양성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그럼 양성. 그럼 사실 여러분 알지 않아요? 양성의 반대말 뭐예요? 음성이죠. 그러니까 양성 있고요. 아마도 예상할 수 있어요. 뭐 나올 거야? 음성입니다. 같이 쌍으로 한번 연결시켜 볼게요. 그러면 양성이 지금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양성이. 목표 성분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목표 성분이 있는 게 양성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있다라고 한 게 아니라 있다고 뭐 한 거다? 판정한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중요해요? 판정이에요. 판정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럼 음성은 여러분 뭐겠어요? 거꾸로 가봅시다. 음성 목표 성분이 뭐 한 거겠어요? 목표 성분이
없다라고 하는 게 음성인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됐어요? 그런데 또 갑시다. 중간 부분. 양성이라 한다. 이때 시료의 목표 성분이 봅시다. 실제로 존재하면, 실제로 미치시세요? 실제로. 실제로 존재하며 진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양성입니다. 네모칩니다. 진양성. 그럼 진양성은 선생님이 지금 얘기했듯이 여러분 밑줄 치라고 그랬죠? 뭐 밑줄 치면 된다고 그랬어요? 실제로 있는 거예요. 그럼 진양성이에요. 두 번째 갑시다. 시료의 목표 성분이 없다면 위양성입니다. 아, 진위라는 말 아시죠? 진위 그 얘기인 것 같아요. 그쵸? 진위 위양성이고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얘는 체크할 거 없어요. 왜요? 존재하니까 존재하지 않으면 되겠죠. 반대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제목만 갈게요.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 수용도 어떻게 돼요? 지금 겹쳐서 나오죠? 파악하시면 좋습니다. 됐죠? 헷갈리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4개를 한꺼번에 섞어버리면 헷갈리고요. 그게 아니에요. 일단 뭐로 가세요? 양성과 음성 가고요. 그 다음에 진위로 가는 거예요. 음성도 똑같습니다. 음성 가요. 반대로 키트가 시료의 목표성이 들어있지 않으면 아까 얘기한 대로예요. 음성입니다. 음성 네모치시고요. 그리고 이 경우도 실제로 없다면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진음성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 믿으십니다. 실제로예요. 실제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진음성이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실제로는 존재하는 게 아니라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 목표성이 있대요. 그럼 뭐야? 가짜로 없는 거로 판단한 거죠. 바로 위음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구분 가능하시겠죠? 이게 4문단이에요. 넘어가고 싶은데 마지막 문단까지 하고 넘어갑시다. 알았죠? 마지막 문단, 5번째 문단입니다. 여러 번의 검사 결과를 통해 키트의 정확도를 구현하는데 정확도, 사실 예를 들면 우리가 3문단에 정확도 얘기했거든요. 사실 근데 지금 여기가 정확도에 관한 내용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알았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정확도가요. 또 2개로 나눠요. 3번째 줄입니다. 정확도 어떻게 나눈다고요? 민감도와 뭐로 나눈다? 특이도로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네모치시고요. 수용도 그려줍니다. 수용도 됐다 많이 나오죠. 정말 됐다 많이 나와요. 온통 수용도 크기예요. 근데 선생님 제가 말씀드렸죠. 표시만 해주세요. 아래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표시해주셔도 괜찮아요. 옆으로 나오면 이렇게 표시만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틀만 잡으셔도 수용도 정말 도움 많이 돼요. 아셨죠? 그렇게 가시고요. 민감도와 특이도고요. 민감도 3번줄 갑니다. 사료의 목표 성분이 존재하는 경우 카트가 이를 양성으로 판정합니다. 볼게요. 여러분 목표 성분이 있어요. 양성이 여러분 인양하러 가시지 마시고 여기서 찾아보자고요. 있는데 있다고 판정했어요. 뭐예요 여러분? 있는데 있다고 판정했어요. 뭐예요? 진양성이죠. 맞죠? 진양성이죠. 두 번째 갑시다. 특이도는 사료의 목표 성분이 없는 경우에 대한 히트가 이를 음성으로 판정한 비율입니다. 없어요. 그럼 음성이죠. 음성이어야 돼. 근데 실제로도 없대. 그럼 뭐겠어요? 진음성이 되겠죠. 됐죠? 그래서 바로 그게 특이도입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4문단과 5문단은 같이 묶여요. 같이 묶이고요. 그리고 지문이 끝났습니다. 37번 이제 나머지 문제 풀으려고 할게요. 37번 가겠습니다. 윗글을 참고하여 보기에 A, B에 들어갈 말을 올바르게 짝지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셔야 됩니다. 보기를 좀 잘 보셔야 돼요. 헷갈릴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정확성 측정했으니까 일단 뭐에 관한 내용일 거야? 민감도와 특이도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민감도 하면 여러분 당연히 진양성 생각할 거고요. 특이도 하면 당연히 지름성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A에다가 무조건 진양성, B에다가 무조건 진음성. 그래서 만약에 1번 하면 틀리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잘 보셔야 돼요. 함정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함정은 바로 이겁니다. 보기에 2번째 줄이에요. 검사 결과 A인 경우가 뭐 할수록 적을수록 민감도가 높대요. 적어야 돼요. 그러니까 진양성이 크면 민감도가 높은 거고 진음성이 크면 특이도가 높은 거 맞는데 지금 낮은 거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하시면 되지 않아요? 원래 민감도라는 게 뭐였어요? 시료의 목표 성분이 봐봐요. 존재할 때 양성으로 판단하는 거죠. 이게 많으면 되죠. 그러면 반대는 뭐겠어요? 뭐가 적으면 되겠어요? 존재하는 애를 음성으로 잘못 판단한 거죠? 존재하는 애를 음성으로 잘못 판단한 애가 뭐 하면 되겠어요? 적으면 되겠죠. 됐어요? 여러분 봐봐요. 있는 걸 있다고 하는 게 얘니까 적을 찾으면 못 찾으면 돼요. 있는데 없다고 하는 애가 적으면 나머지는 막 있는데 있다고 표시를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게 봐요. 있는데 없다. 그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위음성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게 바로 위음성. 그게 바로 A예요. 그리고 뭐 B는 똑같죠. 많을수록이니까 당연히 진, 음성이 B가 됩니다. A, B, 위음성, 진음성. 답은 4번 보시면 되고요. 38문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고 또 보니까 딱 보기 문제죠. 그러면 얘는 이제 전체적인 걸 내용을 좀 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봅시다. 살모넬라균과 관련된 거고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줄 갈게요. 기존의 살모넬라균 분석법 밑줄 칩니다. 기존의 살모넬라균 분석법은요. 정확도가 높지만 시간이 많이 소요돼요. 3, 5일의 시간 소요 밑줄 칩니다. 그러니까 정확도 높은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좀 장단점이 있죠. 그런데 문제가요. 살모넬라균은 감염성 빠르대요. 그래서 5번째를 봅니다. 오염이 의심되는 시료부터 신속하게 골라낸 후 더 자세하게 한 번 더 하는 게 맞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게 만들어졌대요. 그럼 얘는 우리 알 수 있죠. 새로운 건 기존 거보다 정확도는 좀 뭐 하겠어요? 떨어질 거예요. 하지만 얘는 뭐가 장점이야? 빠르겠죠. 그렇죠? 빠르겠죠. 그게 장점인 겁니다. 그러면 일단 하나 더. 그럼 어떤 애를 찾아내는 게 맞아요? 아까 지금 봤어요. 오염이 의심되는 시료를 신속하게 골라내요. 오염이 의심되면 돼요. 그러니까 좀 실수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있는데 있다고 한 건 너무 좋죠. 이해되셨어요? 근데 만약에 뭐 괜찮아요, 여러분? 뭐까지 괜찮아요? 있는데 없다고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않으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어떻게 보시는 게 맞냐면요. 봅시다. 어떤 게 맞을까요? 있는 것, 있다고 하는 거.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진양성이죠? 있는 것, 있다고 하는 게 진양성. 이걸 강조해서 보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아마 새로운 방식은 아마도 특이도보다 뭐가 더 뛰어난 걸 거예요? 민감도, 진양성. 바로 민감도가 뛰어난 애를 사용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4번 선지예요. 그게 바로 4번 선지고요. 그 다음에 3번 선지는 액체 상태인데요. 액체 상태 여러분 줄여볼게요. 액체 상태입니다. 액상이에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 두 번째 문단 첫 번째 줄에 나옵니다. 액상의 시료에서 검출하고자 한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액상으로 만드는 게 맞습니다. 3번. 근데 만들어야 하겠군이니까 맞죠? 그러니까 맞죠? 그 다음 5번 갑시다. 5번. 5번은 무슨 얘기냐면요. A를 이용하여 살모넬라균이 검출되었다고 키트가 판정한 경우입니다. 검출되었다고 판정합니다. 양성이에요? 음성이에요? 양성이죠. 그렇죠? 양성이죠? 그러면 기존의 분석법으로는 균이 검출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양성으로 했는데 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위양성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정확도가 좀 뭐 하는 거예요? 떨어지죠. 근데 기존의 방식은 아까 얘기했어요. 좀 더 정확하다고 그랬죠. 기존의 방식에 비해서 좀 더 뭐 할 수 있어요? 덜 정확할 수 있어요. 위양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괜찮아요. 일단은 여기서는 뭐예요? 빠른 게 중요했으니까. 그래서 5번도 가능합니다. 답은 2번이에요. 2번이고요. 왜 그러냐면요. A는 결합 패드에는 표지 물질에 살모넬라균이 붙어있는 복합체가 들어있고 일단 제가 틀린 이유 볼게요. 봅시다. 여러분 봐봐요. 표지 물질에 살모넬라균이 붙어있는 복합체다. 복합체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요. 복합체? 아까 지웠다. 그치? 지웠다. 근데 얘기해 봅시다. 복합체 여러분 기억나세요? 복합체 어디 있어요? 결합 패드에 있었고요. 복합체입니다. 두 가지 있어요. 표지 물질과 특정 물질이 있었죠. 근데 여러분 거기에 어떤 검사를 하는 그런 결합하는 물체는 어디와 연결됐어요? 표지 물질이 아니라 뭐였어요? 바로 특정 물질이었죠. 근데 여기 봅시다. 뭐라고 돼 있어요? 결합 패드에 표지 물질에 결합돼 있다. 이렇게 돼 있죠. 틀렸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2번은 틀렸어요. 1번은 여러분 살모넬 결합한 항체 제조하는 기술이 개발됐어요. 원래 아까 얘기했죠. 기본적으로 여러분 여기에 전제가 있었어요. 이 글의 전제. 제가 처음에 써놨던 내용 중에 전제 뭐였어요? 항체, 항원 항체 반응을 이용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제조 기술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사실 한 지문으로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리거나 어떤 무기를 완벽하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여러분 감은 좀 잡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번 모평에서도 등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좀 많은 연습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 앞으로도 계속 많은 강의할 거니까 여러분 같이 많이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어의 열성을 우성으로 바꾸는 우성국어 정우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